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7,530원보다 10.9% 오른 것으로 월급으로 계산하면 약 175만 원 정도입니다. 경제와 고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개선과 임금 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을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편의점과 음식점 업주 등 전북 지역 소상공인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20%와 4대 보험료까지 더하면 최저임금은 사실상 10,000원이 넘는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주장입니다. 직원을 줄이거나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진짜 고민이 너무 많죠. 재료값은 계속 올리잖아요. 운영도 계속 사람들 쓰다 보면은.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이 더 올라야 한다고 말하지만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일이 조금 힘들더라도 알바생들을 안 쓰고 자기가 혼자 일하는. 전북은 최근 2해 동안 자영업자 6명 가운데 1명이 폐업을 하는 등 영업 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진출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토론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인상하면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들이 다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폐업을 걱정하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나타냈고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입니다. 특히나 지역 경제가 어려운 전북 지역은 다른 지자체보다도 사회적 갈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죠. 오늘 생방송 심층토론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또 지원 방안, 노동계의 목소리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은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패널 4분 모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의 나석훈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장이죠. 윤희만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평화당 대표이신 조배수 국회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북소상공인연합 회장이죠. 두원정 회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7,530원인 현재 최저임금에서 10.9% 오른 8,530원으로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입장과 노동계 입장은 지금 상황이 좀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오늘 패널 4분 분들은 먼저 기본적으로 인상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의견부터 좀 간단하게 들으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대표님, 국회에서도 논의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대표님 8,350원 10.9% 오른 인상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저임금은 우리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 단 우리 사회가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저는 그건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하고 그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예. 지금 부랴부랴 지금 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저는 그건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들여다볼 때는 차등 적용의 단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일괄적으로 8,350원을 인상하는 데에서는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근데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죠. 지금 너무 예. 급격하게 밀어붙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5명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다 하나같이 2020년까지는 10,000원 인상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현실은 좀 다르다. 그런데 이제 모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현실적인 그 적용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나타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어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다 종합하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험을 했을 때 만약에 잘못되면 국민들이 고통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상하는 방향은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준비 없이 그저 공약을 했으니까 한다는 것.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3조 원의 일자리 안정 자금이라고 해서 인상분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줬거든요. 네, 네. 그것부터가 저는 조금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오프닝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지역 경제가 가장 어려운 곳 중에 한 곳이라면 바로 전라북도가 될 건데 그래서 아마 나석호 국장님 소상공인들 숫자도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더 이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우리 전라북도의 그 소상공인 업체나 종사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전라북도 소상공인은 전체적으로 약 12만 2천 개소에 21만 1,000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어떤 그 목적, 취지, 방향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어떤 그 소득 재분배 효과를 통한 궁극적인 사회 양극화 해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다만 그 최근 2년간 좀 다소 급격하게 상승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현실적으로 임금 압박, 경영 압박을 어려움을 해소하는 부분 이런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할 부분, 제도적인 개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치밀하게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예. 도에서도 여러 이제 경영 안정 자금이라든지 지원을 준비하고 있어서 잠시 후에 그 말씀을 네. 들어보도록 하겠고 전북 소상공인 연합 회장인 두원정 회장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그 전라북도 소상공인 회원분들이 저한테 이 자리에서 많은 얘기를 좀 하여 달라고 저한테 전해 주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이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다 이 얘기를 못하더라도 이해를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저임금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예.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데에는 우리 소상공인들도 우리 그 내나 가족이나 다 같습니다. 네. 우리 그 알바생이랄지 비정규직이랄지 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그 패널분들 말씀처럼 크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노동의 강도랄지 여러 그 업종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들은 좀 많이 주고 또한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덜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차등화하자는 게 우리 그 소상공인 연합회의 그 일관성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자, 뭐 같은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으로 들어봤을 때 업종별로도 노동 강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희만 센터장님은 역시 노동계 입장을 좀 대변하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제도이죠. 그런데 사실 이 제도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은데 이러한 그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부분입니다. 이 빈부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발전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역대 과거 정부에서 약 7%대의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때 이것은 매우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최저임금이 너무 빠르다 이런 얘기는 그렇다면 과거의 정부에서의 최저임금의 속도를 가자는 얘기냐 이 얘기거든요. 예. 이건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최저임금을 올리는 만큼에 따라서 이 정부에서 뭔가 대응책을 내놔가지고 이런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뭔가 부담이 없도록 이런 정책을 내는 게 이제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대응책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관심사이긴 한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소상공인들 중에 대표적인 곳이 이제 편의점을 얘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편의점 또 업주들 얘기를 들어보면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이 업주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을 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어렵다. 그 어려움이라면 예를 들면 이제 임대료랄지 본점과 가맹점 사이의 가맹비라든지 또 카드 수수료 또 여기 이제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가져가는 것은 오히려 알바생보다도 더 적게 가져갈 수도 있는 어려움의 요소가 있다. 특히나 이렇게 계속해서 10,000원까지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윤희만 센터장님 지금 해주시는 것 같아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실제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편의점 같은 경우에 앞서 우리 아나운서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가맹비라든가 실제로 그 여러 가지 로열티라고 하는 것들, 예. 그다음에 지금 이 편의점에서의 각종 그 여러 가지 내는 이런 카드 수수료 문제라든가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 방안이 필요한데 이 정부가 지난 1년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것들이죠. 지금 이 관련한 얼마 전에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고용률의 변화가 심각하게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은 저희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정부가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누구나 최저임금이 15.6% 올랐고 앞으로 2020년에 1만 원이 된다고 했을 때 소상공인이 어려워질 거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그럼 그걸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 이 부분에서 사실 결정적인 어떤 실수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이 정부에서 앞으로 저는 이 최저임금을 앞으로 상승시키는 데 있어서 다시금 이번에 그 무슨 경제부 그 부총리와 그다음에 청와대 정책실장이 2주간 그 정례회동을 하기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정부가 그동안 그런 부분에서 내부의 혼선 때문에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노동계조차도 사실은 소상공인을 위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조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국회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2020년까지 1만 원 올리는 걸 지키지 못하겠다 지금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면 어떻게 이 점차적 차등 적용이라는 것이 현실 속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좀 보시는 건지요? 사업장도 5인 미만도 있고 5인 이상도 있고 뭐 상당히 다른 환경이거든요. 그 일본의 예를 들자면 일본은 이렇거든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그 all for one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 똑같아요. 예. 뭐 차등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됐거나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좀 나눕니다. 지역별로 나누고 또 업종별로도 나누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이렇게 이렇게 똑같은 기준을 해서 전부 다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그런 거는 좀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원래 이게 최저임금 인상이 작년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년 동안은 소상공인들 그리고 편의점주들이 그냥 처음이니까 네. 이제 그 수용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1년 지나고 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지금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소상공인들은 정말 바쁘신 분들이에요. 자기가 없으면은 가게를 운영을 못 합니다. 근데 네. 그런 분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와가지고 불복종 운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편의점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냐면 아까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편의점주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우선 가맹료,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 그리고 또 부동산 그 임대료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인건비가. 그래서 사실 이 가맹료나 카드 수수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 부분을 좀 완화시켜주면은 사실 이런 불만도 조금은 좀 없어질 수가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전제가 되고 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너무 이 부분은 공약만 지킨다고 좀 밀어붙이는 예. 그런 게 돼서 이런 불협화음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두원정 회장님,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건물주인 분들이 많지 않으시고 대부분 임차인이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임대료 문제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건비가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피부로 정말 와닿고 있습니까? 예.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1년 동안 실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는 그 정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잘 되겠지. 그리고 기대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이 됐는데 우리 그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그 부분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우리 그 소득이 증가하니까 우리 이 소상공인 그 업장들도 다 같이 동반 성장할 것이다. 네네. 그런 취지로 그렇게 소득 주도 성장을 우리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반대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물가는 오르고 네. 매출은 줄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소상공인들이 힘들게 되었죠.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조배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에서 우리 그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실험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우리가 뭐 개구리도 아닌데 뭐 애들 그 실험하듯이 그렇게 실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예.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거든 이게. 예, 더군다나 그 편의점이랄지 또는 그 이 프랜차이즈 업종 그쪽은 뭐랄까 그 정부랄지 또는 정부는 창업을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한 그 이 대기업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프랜차이즈 홍보를 지금도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쪽은 지금 과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실태 조사를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이 어떻게 많고 수요와 공급의 그 조사와 분석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창업을 해라, 뭘 해라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상공인은 정부를 믿고 했던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고 예, 그런 상황인데 또 우리가 또 뭐랄까 그런 얘기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자기가 명퇴 당하고 나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뭐라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설정을 하고 지인들한테 돈도 빌려서 그렇게 이 정부를 믿고 창업을 해서 봤는데 지금 막상 이거 큰일 났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우리 그 소상공인을 상대로 실험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작정되고 그 창업을 과밀드는 업종의 창업을 그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 아마 나 국장님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의점만 하더라도 편의점 간의 거리 간격이 있었는데 이것마저 이제 폐지되면서 편의점도 상당히 많이 우후죽순 들어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쟁 구도가 되면서 경제가 더 활성화가 되지 않는 차원에서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차원. 그래서 최소한 전라북도만이라도 소상공인들이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점포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오픈을 준비하는 분들과의 그 긴밀한 관계 속에서 안내 이런 분석을 좀 해주시라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그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이 어떤 영업 활동 강화, 그 다음에 그 어떤 규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전라북도 우리 도에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실태 조사를 하는 부분들을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까지 해서 끝나요. 끝나면은 그때까지 해서 지금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부분의 어떤 그 업종 간 이 거리 제한이라든가 어떤 뭐 이런 부분들을 강제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의 어떤 비교 분석을 해서 어느 부분이 더 나은 건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볼 계획이고요. 나아가서는 어떤 그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 지금 2년 사이에 급격하게 인상이 된 부분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인상이 없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이제 쟁점이 되고 우려가 되고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최근 2년간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감내해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보완 대책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 방안 이런 부분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잠깐 윤희만 센터장님. 저는 사실 이제 방금 이제 지역 차원에서의 어떤 고민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요. 앞서 이제 우리 그 조배석 의원님과 우리 소상공인 우리 회장님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어쨌든 국회에서 이 문제가 또 논의돼야 할 문제고, 우리가 속도 조절론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또 성급하게 이 정부가 조금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좀 이게 혼란이 되니까 야 이거 속도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 또한 좀 너무 섣부른 또 판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뭔가 소득주 성장론에 대한 일정한 기대를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사실 지금 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더 빠르게 올라야 됩니다. 저임금, 저소득 노동자분들이 소비를 해야 소상공인 분들이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이 빈곤층의 노동자분들이 빨리 이 부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최저임금 상승이라는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것이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이 정책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정부가 현재 너무나도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좀 서투르게 매우 좀 심각하게 서투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을 했다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국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바로 이 속도 조절을 얘기하는 것은 좀 오히려 지금 어려운 경제 차원 상황에 올바른 진단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우리 소상공인 관련해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그 어려움은 당사자분들이 가장 아시겠죠. 그러나 최저임금이 사실은 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은 이거는 아마 저는 그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은 최저임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여건도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최저임금을 올리게 두면은 상대적으로 물가는 폭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이 소비자 고객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싸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죠.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의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임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임금은 그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최저임금은. 예를 들자면 지금 카드 수수료를 3억 이상이신 분들이 2.5%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연매출이 10억이신 분들이 이분이 한 달에 만약에 이분들이 한 5억에 매출을 올린다고 쳤을 때 이분 카드 수수료가 250만 원이 나오잖아요. 2.5%니까요. 예. 그럼 250만 원이 나오는데 사실 이 250만 원 중에서 1%만 다운시켜줘도 1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러면 사실 100만 원이면 여기서 고용한 인원이 만약 10명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15%를 인상해도 사실은 이분들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런 것이 있는 거거든요. 최저임금을 거의 다 최저임금 이상을 다 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유식업 있지 않습니까? 유식업부터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금 현재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최저임금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얼마입니까? 올라갔을 때. 지금 전체 근로자예요. 최저임금 예. 잠시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 요인은 최저임금이 사업주 입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의 요인이냐 아니냐 어떤 그런 차원인데 어쨌든 어려움의 요인이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예. 자, 저희는 업종별 차등 임금을 차등화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차등화하라 그런 계속해서 얘기고. 하신 말씀이시고. 자,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많이 10.9%나 또 작년에도 상당히 많은 16%가 올랐죠. 이렇게 많이 두 해 동안 오르는데 노동계 입장에서는 노동계대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바로 산입 범위의 확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내용을 한 번 더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분께서 짚어주시겠습니까? 잠깐 그 말씀드리면 일단 산입범위라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그동안은 기본급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우리가 얘기를 했죠. 예.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에다가 복리후생비, 그다음에 상여금 일부를 최저임금에 넣는 걸로 했단 말입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그걸 통과시켰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노동계에서는 반대를 했죠. 민주노총도 한국노총도 다 반대를 했고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이번에 10.3%를 올랐다 하더라도 이게 실질 상승률은 2%밖에 안 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바꿔서 최저임금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 정부에서 최소한 15% 정도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일정 정도 그러한 그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좀 되는데 10%로 또 낮췄단 말이죠. 예. 그래서 더더욱 그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급하고 직무수당이 월급으로만 책정이 됐었는데 여기 이제 식비, 교통비 같은 복리 후생비가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되면 실제로 노동자 입장에서는 인상이 된 게 아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예. 국회에서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통과됐잖아요.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 되면 또 주휴수당까지도 포함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이제 논란의 쟁점이 됐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회사나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부분을 국회에 있는 부분을 다 이제 그 적용할 수 있는 법에 결정된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업장이 있지만 예.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그냥 그 개인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뭐 5명 근무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일일이 따져가지고 산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 부분에 있어서 제일 고통받고 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이 그냥 그 한 5명이나 이렇게 같이 하면서 하는 그 소상공인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5명 미만 사업장 내지는 5명 이상인 사업장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 국회에서 바로 이 산입 범위가 이제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자유자재대로 이 부분을 이제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돼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지금 국회에서 그렇게 통과가 됐죠. 그래서 사실은 그 노동자들이 그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는 있어요. 예. 가질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이제 일단은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기본급이나 이런 데서 미치는 영향이 커요. 그래서 저는 그 뭐 그런 불만이 있다고는 해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그 뭐 감소시킨다거나 그 아주 없앤다거나 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한마디 예, 더 노원정 회장님. 저기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은 최저임금 이하로 받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아르바이트생이랄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물론 아르바이트라는 건 시도 때도 없이 이제 들랑달랑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그 숫자가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 통계에 나와 있는 거. 최저임금에 예. 영향받는 분들이요. 약 300만에서 5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300만에서 500만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부분은 아르바이트생까지 다 포함이 다 되어 있는 상태죠. 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볼 때에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취업을 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5인 미만의 이런 그 소상공인 그 업체에 다니는 그런 때에는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인 정상적인 그 4대 보험을 듣고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엄청 많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한 반면에 제가 왜 물가 올라가냐 이 자리에서 말하기가 거부가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외국인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인구가 몇입니까? 외국인 근로자 100만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리고 불체자, 불법 체류자들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예. 오직하면은 그 농사 짓는데 벼락 맞았는데 태국인이 다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까지 영향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일단 그 팩트를 좀 말씀드리면 최저임금 작년에 15.몇% 올랐을 때 물가 상승률이 뭐 한 1%, 2%?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벌어서 우리 자식들이 벌어가지고 여기다 소비시키고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 매장도 살고. 그러나 문제는 참 여기서 말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노동의 현실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 실제로 우리 이 내국인의 일자리 수의 증가보다는 그렇지 않은 다양한 외국인 노동자들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중이 더 커져서 예. 나중에 이제 우리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국장님과 우리 의원님께 제가 다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예. 그 최저임금 인상과 그 폐업의 증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떤 전라북도 자영업자 수는 해마다 2016년 기준에서 약 28만 4천 명에서 작년에 25만 4천 명, 금년도 상반기 기준에서 23만 7천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폐업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느냐, 바로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여러 요인들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어떤 대출금리 인상, 그리고 전반적인 실물 경기 하락으로 인한 어떤 매출 감소,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폐업에 그 경영상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예. 어떤 최저임금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어떤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어떤 그 꼼꼼하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연스럽게 나석훈 국장께서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폐업의 상관성을 말씀을 하셔서 실제로 지난 2해 동안 전북의 자영업자 6명 중에 1명이 폐업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관련성이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만 센터장님. 네, 사실 그 어떤 뭐 자영업 평업이라든가 또는 고용률 이런 어떤 경제 지표의 문제는 이것과의 어떤 그 상관관계를 얘기하려면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최저임금이 이번에 뭐 10% 이상이 올랐다 그래서 이것이 고용률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예. 예를 들면 군산에 지금 GM이 이렇게 공장이 문을 닫고 또 현대중공업이 어려워졌고 사실 우리가 언론에 잘 나오지 않았지만은 작년 익산에 있는 또 그 굉장히 큰 200인 이상의 기업이 동남아로 가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예. 사실 전북의 이런 국직국장 기업들이 문을 닫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여파가 소상공인들에게 그대로 지금 영향을 미친 부분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경제 지표는 그 전에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전북에서 이러한 그 어려움은 작년, 재작년에 연이은 그러한 그 군산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의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배숙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이게 자영업자의 폐업이 꼭 그 최저임금 인상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는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러나 실제로 자영업자의 경우에 그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큰 거는 사실이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실물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소득주도 성장을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것은 실물 경제가 어느 정도 받쳐줄 때의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가 받쳐줬을 때 임금이 올라가면 뭐 소비도 올라가고 그럼 투자도 되고 그래서 일자리도 창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저는 그 경우는 실물 경제가 어느 정도 받쳐줬을 때 얘기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의 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했듯이 전북에 있어서 그런 큰 기업들이 폐쇄되거나 그리고 또 동남아로 이주하거나 그런데 전국적인 상황에 있어서도 지금 경제 성장률이 지금 3%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해야 될 때다. 그래서 지금은 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될 것이고 혁신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지 어떤 그 공공의 세금으로서 일자리를 만들면서 그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것은 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원영 회장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예. 최저임금 인상이 관련이 있다고 보시겠죠? 예, 그리고 좀 별도로 좀 우리 그 의원님께 좀 말씀을 좀 법제화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군산이 그 경제 재난 지역으로 이 설정이 돼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1,500억 원이 지금 나가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엊그저께 그 중기벤처부에서 저와 같이 거기를 가자고 그랬어요. 군산에 35억밖에 돈이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간 그 이유가 뭐냐? 이 매뉴얼 대출을 받아가는 조건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옛날부터 그 굶어 죽는 사람 긍휼미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 중기업에서 배부른 사람이 가져가는 조건에 맞춰놨으니 이 굶어 죽는 사람이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런 얘기죠. 이건 조속히 이 어차피 그 경제 재난 지역으로 이제 군산이 선포가 되어 있고 하니까 이 굶어 죽는 우리 소상공인들 이 긍휼미처럼 구제할 수 있게끔 그것을 좀 법제화를 좀 시켜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군산이 그 GM 공장이 폐쇄가 되면서 고용위기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추경 때 그 군산 지역이나 또 다른 지역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 지원 예산을 마련을 한 게 있었는데 사실 지금 집행된 게 한 7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그 상임위 때도 그것을 지적을 했거든요. 너무 적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상황이 굉장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네, 제가 좀 내국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군산 지난해 그 군산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해 군산 조선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그리고 올해 2월에 GM 군산공장 폐쇄 처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상황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군산조선소, 그다음에 그 GM 군산공장은 그 공장별 가동, 재가동은 재가동대로, 그리고 이에 따른 그 대체 보안 사업은 대체 보안 사업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그 GM 군산공장과 관련해서 그 협력업체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별도의 아까 국률미 말씀을 하셨는데 별도의 그 한도,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그 보증 한도, 그 보증 한도를 아예 없앴습니다. 없애서 최대한 이 협력업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마련해서 거의 그 자금이 더 소진이 됐고, 그 다음에 그 군산 지역에 그 예산이 적게 투입이 됐다는 것은 이 부분적으로 직접 이 집행이 되는 부분만 보면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그와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군산 지역에 편성된 예산이 약 2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직접 투입이 되고 실제 이제 작동이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의 현실화 방안을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짧게 좀 해주시죠. 예. 네. 저기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산자위에 계시니까 이 우리나라의 그 1년 그 R&D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기업에서 가져가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R&D가 산자부뿐만 예. 아니라 다른 데도 또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대략. 그 퍼센트는 글쎄 그렇게 여쭤보시면 제가 아, 답을 그래요? 예. 드리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조가 넘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기업에다가 우리가 정부에서 R&D 자금을 줄 때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에 의존하고 저기 강화시켜가지고 R&D 기술을 연마해서 수출을 해라 그런 뜻으로 저는 좋다고 봐요. 예. 예, 그렇다면은 우리 대기업에서 골목 상권까지 침투해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 죽이는 일을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법제화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게 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인데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난 예. 그 5월 말인가요? 예. 예. 그래서 물론 충분하진 않지만 지금 한 50여 개의 그 예. 품목이 지금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확대를 할 겁니다. 예, 지금도 골목 시장을 그 대기업의 계열사들이 침탈해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의 영역을 침범해서 우리가 죽을 지경이니까 그걸 법제화를 꼭 좀 시켜주십시오. 네, 그건 굉장히 알겠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예.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처해진 상황 속에서 지원 방안이라든지 법제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건의를 좀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조금 이야기가 이제 확대가 됐는데 다시 요약을 해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더 듣기 전에 방청객 중에서도 오늘 소상공인들도 나와 계시고 또 실제 또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말씀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먼저 말씀하시죠. 예.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60만 자영업자와 300만 근로자 또 100조의 매출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 완산구 지부장 정명래입니다. 예, 최저임금 인상 결정안에 대해서 먼저 입장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아들은 알바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근로자입니다. 최저임금 저희 그 일반 음식점 외식업 이야기를 제가 60만 회원의 대표로 하고자 합니다. 예, 저희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저희는 최저임금이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1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없습니다.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 힘들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알바생을 고용해서 쓰는 근근히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제가
이렇게 오르면서 기술, 경력 전혀 상관없이 규등하게 지금 됐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소득을 내서 인건비도 주고 임대료도 내고 그러겠어요. 자영업자는 자선 사업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선 사업가를 하려고 하면 저희가 투자하지 않고 기부를 하면 되는데 저희도 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 이전에 국가에서 가장 먼저 오른 게 뭐예요? 공공요금부터 올렸잖아요. 예. 공급요금이 다 올라간 다음에 지금 카드 수수료 말씀하시는데 카드 수수료 인하가 아니라 다 되돌려줘야 맞죠. 우리 세금 납부할 때는 세무서에서 납부자에게 부담시키죠. 그렇죠. 수수료를. 국가에서는 사용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납부자에게. 저희는 할부예요. 재료를 사가지고 요리를 해서 직원 쓰고 임대료 내고 전기요금 공과금 다 낸 다음에 그 비용으로 음식을 냈어요. 그런데 카드를 쓰면 며칠 만에 와요. 적게는 4일, 5일, 일주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또 저희가 올 때 수수료를 내야 돼요. 예, 그렇죠.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저희도 최저임금 더 높여서 드리고 싶죠. 하지만 드릴 게 없잖아요. 지금 정부나 우리 여기 조배숙 대표님 계시는데 결국에는 의원님들이 만든 법 아닌가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조배숙 의원님 말씀 같으면 통과가 안 돼야 맞는데 통과가 됐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은 전혀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고 저희 일반 음식점들 식탁을 보시면은요 90%가 농산물이에요. 농산물인데 그건 면세 아닌가요? 면세인데 의제 매업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뒤로는 세금을 다시 또 부과시키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릴래야 드릴 것이 없는 상황이 저희 현실이고요.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도 마찬가지로 일본도 마찬가지고 도시와 또 업종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예. 근로시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니,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또 논의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소상공인들도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현실이 많은데 오늘 정말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예. 일하시면서 낼 거 다 내고 내가 돌려받는 데는 시간이 오히려 걸리고 거기에 따른 또 수수료까지도 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정치권에서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잠시 후에 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다른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 알바노조 전북지부장 김현탁이라고 합니다. 예, 알바노조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들이 연대한 노조라고 보면 되겠는데 입장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다릅니다. 저는 좀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지만 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최저임금이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보장하는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라고 굉장히 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차등화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자체가 어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어떤 쉬운 노동을 하는 사람,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금액이 필요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단지 쉬운 노동을 한다고 흔히 아르바이트 노동을 한다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말아라는 소리로 좀 들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조배숙 대표님 두 분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정치권에서의 이해 온도 차이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현실까지 적용 단계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은 이제 또 각 당이 있습니다. 각 당의 또 다른 입장들이 또 다르거든요. 다르고 또 국회는 또 다수당의 그 의결에 의해서 또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최저임금에 대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또 노동 현실에 있어서 그 임금은 노동의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또 결정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있고 그리고 그 각 지역마다 또 상황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나누고 또 업종마다 나누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그 액수가 막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융통성 있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좀 한마디 좀. 아니, 잠시만요. 그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점은 물론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많이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법과 달리 현실 속에서는 자영업자든 아르바이트생이든 어차피 보면 을과 을의 어떤 그 경쟁, 다툼 이런 차이가 현실에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바로 이제 법과의 괴리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접근을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 아르바이트 그 대표분 얘기를 제가 충분히 잘 듣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예. 예, 근데 제가 또 이해를 못하는 부분 또한 있어요. 이 대기업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의 그 근로자들의 그 노임은 아마 상당히 셀 겁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소상공인들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이 근로자의 그 노임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이 대기업이 골목상권 침탈한 것도 있지만은 또한 대기업의 우리 그 민주노총이랄지 한국노총에서 손 한번 들으면은 우리 소상공인들과 우리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에 있는 직원들은 발발 떨고 항상 간을 조려야 돼요. 왜? 그만큼 인상이 올라갑니다. 그만큼 인상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쥐어짜면은 우리는 급여가 떨어져요. 그러다 혹시 우리 회사 망하겠다 그렇게 걱정하는 그 오래된 그런 정규직 직원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직하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최저임금법이 있는데 왜 최고임금법이 없냐 그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예. 나국장님 먼저 하시고요. 예. 지금까지 그 두 분 말씀 그리고 지금 우리 말씀 들어보면 가장 크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가맹 수수료, 그 다음에 카드 수수료, 임대료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차등에서 적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가맹 수수료 이 부분은 어떤 그 프랜차이즈에 대한 그 공정거래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 같고 카드 수수료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직불카드를 권장하는 거, 그 다음에 카드 수수료 제로화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임대료 부분은 그 계약기간 경신 여러 가지 그 궁중족발 사건이라든가 임대차 보호법 이런 부분들을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다만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시차 적용, 차등 적용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조금 더 고민하고 정답을 내려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토론을 진행하면서 이게 내용이 이렇게 쫙 정리가 돼서 무언가를 해결점을 찾아가는 그런 토론이 있는가 하면요. 오늘 토론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현실 속에서 이분들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르고 요구 사항이 다르고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은 것과는 많은 괴리감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더 어찌 보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차등이라는 표현을 좀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받는 입장에서는 왜 차등을 또 받아야 되는지 이런 입장인 것 같아서 짧게 이제 마무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수준의 임금이 됐을 때는 저는 차등을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가 4인 가족 기준으로 우리 그냥 일반 국민들이 생활하는 비용이 한 400에서 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분이 한 분이 대략 한 170만 원 정도 임금을 받는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이분이 만약에 혼자서 가장이라고 한다면 170만 원인데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400만 원을 써요. 그럼 전북에 있는 우리 지역민들이 그러면 한 달에 4인 가족이 400만 원 안 쓰냐면 400만 원 쓰거든요. 그 정도를. 그러면은 최저임금으로 맞벌이를 해도 34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임금, 저임금 수준을 가지고 아직은 우리가 차등을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는 거죠. 일단은 생존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임금이 오른 상태에서 예. 그 상황에서의 차등을 아마 얘기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준에서의 차등은 예. 일단 생존 자체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서 너무 빠른 주장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만정 회장님 1분 이내 예,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예, 사실 차등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편의점이랄지 또는 프랜차이즈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노동의 강도가 낮은데 그런 데는 알바생들도 서로 들어가려고 해요. 왜? 편하니까. 그러나 힘든 데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알바노조 대표께서 똑같이 줘야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직원하고 소상공인 직원하고 딱 가운데 맞춰가지고 똑같이 다 줘버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차등은 꼭 필요하다고 봐요. 또 편한 일자리는 서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힘든 자리는 서로 안 가려고 해요. 근데 편한 자리 간 사람이나 힘들게 이런 사람이나 똑같이 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최저임금 말고 일반적인 임금에서 노동한 만큼 임금을 주는 건 맞죠.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최저임금은 생존에 대한 임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똑같이 가야 한다는 얘기고 예, 알겠습니다. 그 이상의 임금에 대해서는 예. 차등 적용 얘기할 수 조금은 있는 의견이 거죠. 좀 다른 그 접근이 좀 다른 사실은 사안입니다. 이 딱 부분은 비슷한 예. 얘기인데 예. 이걸 최저임금을 놓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나서구 국장님. 예. 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그 여러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오늘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명심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목적과 취지, 그 가치는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다만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우리 도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서 최저임금 인상의 어떤 궁극적인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조배숙 대표님. 네, 최저임금 문제가 굉장히 핫한 이슈입니다. 굉장히 이견도 많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저항과 그리고 반발 그리고 우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저는 정부 여당이 사실 이런 문제를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사전에 정지 작업을 하고 했더라면은 이렇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1년 동안 해서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노출이 됐고 한다면 사전에 미리 우리 소상공인들 또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만나서 뭔가 조율을 하고 했더라면은 좀 이런 불상사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것이 또 저희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노정이 됐는데 서로 갈등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또 대화를 해서 예. 좀 이런 걸 좀 잘 풀어갔으면 하는 예. 바람입니다. 오늘 역시 주제에 맞게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사업 못한다면 그만둬야 한다는 강한 입장을 가진 분도 계시고요. 자영업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올라서 굉장히 어려워졌다. 정리해고를 해서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을 죽이는 정책이 아닌가 싶다. 최저임금 상승과 물가 인상과는 별개로 봐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요. 그리고 최저임금 및 주 52시간 정책 시행으로 일자리가 감소된 것은 사실이다. 정책본이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그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일일이 소개해 올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겠고요. 역시 갈 길이 아직은 멀어 보입니다. 좀 더 정부도 밝힌 것처럼 2020년까지 만원을 현실화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패널들께서 말씀하신 차등 적용이라든지 현재 시장 상황에서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개선책들이 나오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죠. 이런 어려운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정치인으로서 소신 있는 또 쉽고 이해할 수 있는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해주셨던 노회찬 의원의 어떤 안타까운 소식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패널 한 분이 사라진 거에 대해서도 안심을 말씀드리면서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